안녕하세요. 레드액션맨 임상훈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드디어 겨울왕국2가 개봉했습니다. 저는 개봉 당일 퇴근하고 밤에 봤는데요. 새삼스레 역시 디즈니라는 감탄을 하면서 극장을 나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스토리와 기술력이 모두 뛰어난 작품들을 내놓는 걸까요? 각설하고 저는 제목이 뜨기 전까지 극장에 지각을 해서 놓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작이 워낙 강렬한 작품이었음을 감안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느낌은 아니었는데도 익숙한 요소들을 자연스럽고 흥미롭게 조합한 제작자들의 스토리텔링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작의 설정들을 개성하면서 각종 판타지에서 나왔던 요소들을 작품에 맞게 이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하죠. 일단 이 작품은 단점을 짚을 만한 게 거의 없습니다. 굳이 따져보면 나중에 다시 보면서 지금 못 찾은 단점을 더 많이 발견할지도 모르겠지만 워낙에 장점이 돋보여서 단점을 찾기가 힘드네요. 먼저 스토리는 전작에 비해서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정말로 기분 좋게 봤던 이유는 이번 작품이 1편의 이야기를 더욱 완벽하게 봉황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사와 안나 자매의 탄생과 그들의 국가인 아렌델의 운명을 직결시켜서 전개하죠. 영화의 시작은 자매의 어린 시절에 그들의 부모인 아렌델의 왕과 왕비가 자신들의 어린 시절 첫 만남에 대한 얘기를 그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 이야기로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왕과 왕비는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고 모든 것을 얼리는 엘사가 자신의 마법을 통제하는 법을 깨닫고 여왕이 되었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1편의 내용인데 솔직히 모르고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고요? 친절한 올라프 씨가 다 설명해 주거든요. 아무튼 시간이 흘러서 여왕이 된 엘사에게 특정한 목소리가 들려오고 엘사는 그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정체를 찾아 나서고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실수로 숲의 정령들을 깨워 화나게 하고 그로 인해 자매와 그 일행들은 한 숲에 갇히게 되고 아렌델은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엘사는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일련의 사건이 자신의 마법과 깊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1편을 보완하는 부분들입니다. 1편에서의 복선들을 완전히 회수하면서 엘사의 내면 성장을 깊이 있게 묘사했으니 1편을 봉황한 셈이죠. 엘사는 위기를 맞이하고 대응할수록 자신의 내면과 더 깊게 맞이하게 되며 아렌델 왕과의 과거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과거 왕가의 누군가가 저지른 잘못을 알게 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서 캐릭터의 성장을 완벽에 가깝게 이루어내고 동시에 미국의 현 시대상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요즘 헐리우드는 미국의 잔인한 과거를 반성하는 듯한 식의 이야기를 많이 만드는데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것을 작품에 맞게 활용해서 융화시켰다는 점이 이야기를 풍성하게 하는데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PC주의와 페미니즘을 떠올리실 수도 있지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다른 판타지 작품들 중 유독 반지의 제왕이 떠오를 때가 많았는데요. 극 중에 등장하는 거대 바위 거인과 말의 형태를 한 물이 반지의 제왕을 떠오르게 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안나와 올라프가 후름라이드를 타고 거인들 앞을 지나가는 장면은 카메라 구도부터 반지 원정대의 석상 장면과 흡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 또한 막연하게 반지의 제왕에서 따왔다는 인상보다는 그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는 느낌이 강하며 마치 디즈니가 안데르센과 톨킨을 잇는 다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원래 겨울왕국이 안데르센의 동화 눈의 여왕을 각색해서 나온 작품인 것은 다들 아시죠? 거기에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몇 가지 요소들을 엮은 셈인데 재미난 사실은 반지의 제왕의 영화판권은 현재 워너브라더스가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화에선 엘사가 물말을 얼리고 타고 달리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마치 반지의 제왕에서 요정인 아르웬이
마법을 이용해 강물을 말로 만들었으니 디즈니는 엘사가 그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을 넣음으로써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겁니다. 워너브라더스에 대한 견제를 은근히 표현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면 나중에는 디즈니가 워너브라더스도 인수하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해리포터랑 엘사가 팀을 이뤄서 볼드모트와 사우론, 데비 존스의 연합을 쳐부수는 콘텐츠나 마블과 DC가 합쳐진 콘텐츠도 나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쩌면 미녀와 볼드모트도 실제로 나올지도 모르죠. You must charm her. Be gentle, kind, sweet. Come, show me the smile. 그래, 디즈니가 워너 인수해서 DC랑 신비한 동물 시리즈 좀 살려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설명할 부분은 노래인데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전작에 비해서는 강렬한 한방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전작에 비해서 한방이 없을 뿐, 특히 레디꼬만큼의 강렬한 인상이 없을 뿐입니다. 솔직히 그건 허들이 너무 높거든요. 단지 거기에만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될 뿐이지 지금도 충분히 훌륭한 명곡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엘사 역할을 하신 이디나 멘젤의 가창력은 더 높은 성량으로 발전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전생에 판소리로 득음하신 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아주 높은 성량을 자랑합니다. Into the Unknown, 이거 무턱대고 부르다가 목청이 나갈 텐데 나중에 노래방에서 한번 도전해 봐야겠네요. 이처럼 전작에 비해서 비록 레디코만큼의 한방을 선사하는 노래는 없었지만 스토리와 기술이 훨씬 발전된 속편을 봐서 매우 뿌듯합니다. 특히 악당이 전혀 없다시피 함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냈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1편에서도 악당의 비중이 적었지만 이번엔 악당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면서도 이야기를 더 풍성하고 흥미롭게 꾸몄거든요. 상업영화에서 악당이 전혀 없으면서도 시종일관 흥미를 유발하는 이야기는 정말 만들기 힘들고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 작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오히려 악당이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관객에게 더 깊게 전달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마지막 쿠키 영상도 깨알같은 재미를 선사하는데 혹시 쿠키 영상을 기다리면서 지루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엔딩 크레딧으로 올라가는 스태프들의 명단을 보면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그 지루함을 달래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저는 스태프들을 거의 다 까먹을지라도 극장에서 엔딩 크레딧을 혼자 다 보고 나오는 편입니다. 설사 잊는다고 하더라도 잠시나마 공들여 영화를 만드신 분들의 이름을 보고 알아들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외화를 볼 때 한국인의 이름을 찾아내는 게 재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스태프들 명단에서 찾아내다 보면 마치 인피니티 스톤이나 드래곤볼, 카오스 에메랄드, 사원의 구슬 조각을 모으는 듯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재미를 모두 느끼셨으면 합니다. 제가 찾은 것만 해도 8명 정도는 됩니다. 이상 레디액션맨이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고 광고 30초 이상 봐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